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을 향해 충격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23일 일본 NHK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리 개혁이 실현될 때 일본이 상임이사국을 맡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5개국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모두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로 분류됩니다. 안보리는 고정된 상임이사국 5개국과 교체가 계속 이뤄지는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모두 15개국으로 구성됩니다. 상임이사국은 안보리 의결 거부권을 가집니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국이지만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독일, 인도, 브라질과 함께 이른바 지포그룹을 만들어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안보리를 재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것을 계기로 안보리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커졌습니다. 다만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면 유엔 헌장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모두의 찬성과 유엔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조건을 감안하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유엔 헌장 개정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합니다. 미국이 지지해도 현 유엔 체제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입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일본뿐 아니라 인도, 독일 등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의사표명은 안보리 개혁 의지의 강조이자 기시다 정부에 대한 연대의 표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본 언론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는 현대차 등 기업 인사들과 만나며 투자 약속까지 받아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일본과는 말로만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좋지 못한 상황 때문인데요.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고령화와 경제 몰락입니다. 일본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건 일본의 인구구조만이 아닙니다. 국토와 인프라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2016년부터 2020년 조사에서 전체 터널 가운데 36%, 교량의 9%, 도로표지와 조명 등 도로 부속물의 14%가 조기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야마나시현 주호고속도로의 사사고 터널 일부가 무너져 9명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의 수명을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3년이면 일본 전역의 자동차용 교량 가운데 63%, 수문 등 하천관리시설의 62%, 터널의 42%가 수명에 다다릅니다. 도쿄의 뼈대로 불리며 하루에 100만 대의 차량이 지나는 수도고속도로는 2040년 전체 구간의 65%가 50년 이상의 노후 도로가 됩니다. 수도고속도로는 도쿄도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총 연장 322.5km의 유료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문제는 예산과 인력 부족 때문에 보수공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18년 5조 2천억 엔이었던 인프라, 보수 비용이 2050년이면 연간 12조 3천억 엔으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앞으로 30년간 보수공사에 280조 엔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국내 총생산의 절반이 넘는 액수입니다. 일본은 주요 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부문 투자가 감소한 나라입니다. 2019년 공공부문 투자액이 1996년보다 40%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영국은 4배, 미국은 2.3배 증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0년부터 5년간 인프라 분야에 15조 엔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예산의 60%를 사회보장비와 국제원리금 상환에 쓰는 일본으로서는 공공사업비를 늘릴 여지가 많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교량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2020년부터 보수가 필요한 교량의 60%가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사람이 부족한 지방 인프라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교량 가운데 보수공사에 착수한 곳은 30%에 불과합니다. 나카츠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확보하고도 공사 인력을 구하지 못한 지자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한국에는 진심으로 외교했지만
일본에서는 말로만 하는 외교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일본 언론들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의 뒤통수를 쳤다고 보도할 정도고 미국은 한국과 다른 점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며 맞받아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일본인, 일본 정부, 일본 기업에서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한국과의 관계에 관해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본이 섣불리 먼저 나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얼마나 일본 국민의 혈세가 쓸데없고 의미 없는 비판 등으로 바뀌어 한국에 흘러들어왔는지 잊으신 건지. 이러다간 친일이란 단어를 사용해 일제강점기 협력자의 후손을 야유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친일 잔재 일소를 내세우는 광복회 회장이 비리를 저지른 사건이나 종군 위안부의 자칭 지원 단체 전 대표가 전직 위안부의 모금을 횡령한 사건을 보면 분명하다. 반일무부로 사업을 벌여 사람과 돈을 모으고 모은 돈의 일부를 착복해 자신의 살을 지운다. 조선시대부터 줄곧 같은 일의 반복이다. 친일 배척이든 인권 문제든 본질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좀처럼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나라와는 단교가 답이다. 한국 TV와 영화, 출판에서는 반일이 최대 킬러 콘텐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 2003년 노무현 정권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북한의 피를 나눈 형제로 삼으면서 일본을 적국으로 가르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의 20대 중반보다 아래 세대의 인식은 반일이 정착되어 있다. 친일이든 반일이든 중요하지 않다. 일본이 먼저 개선하는 일은 바라지 않는다. 화이트 국가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것도 그 나라 자체가 빼돌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놓으면 끝이라는 것뿐. 그럼에도 증거조차 내지 않고 결백하다 보복이라고 해봤자 아무도 신용하지 않을 거다. 아무리 경제 군사 협정 등을 맺어도 배신이나 약속사의 반고를 반복하거나 기밀사를 다른 나라에 누설하는 나라를 최대한 매우 신용, 안심, 안전면에서 이해해봤자 고작 이런 결과만을 낳는다. 한국과 단교해야 한다. 더는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 일본이 통치하는 것에 대해 한국 내부에서도 협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발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통치 시대가 없었다면 30년은 더 일찍 근대화될 수 있었다며 거짓 교육을 하고 있다. 역시 무엇이든 일본을 악인으로 만들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갈등의 원흉을 만든 셈이다. 국교 정상화 전에 한국인에 대한 감정도 좋았지 않을까. 그 나라 국민들은 한자교육 부활을 통해 옛 출판물 등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자국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해야 한다. 그들은 자국의 100년 전 신문을 읽지 못한다. 일본의 앞잡이로서 친일파라고 부르지만 그럼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은 당시 제대로 된 고등교육을 받았던가? 일본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도무지 그 나라의 교육이 발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육이 바뀌고 지금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다 없어질 때쯤이면 진정한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유효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도 그것은 단순한 용일에 불과하다. 국민이 바뀌지 않으면 무리. 즉 100년 후쯤이면 바뀌었다고 가정하고 그때 의논해서 판단하는 게 맞다. 그 나라에서 친일이란 말은 이전 미국의 공산주의자들만큼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모욕하는 절대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일본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에서 일본은 절대 악이고 적이기 때문에 그 적과 친하게 지내거나 좋아하는 이들 또한 절대 악으로 간주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무리야. 그쪽 정부가 그동안 역사 왜곡을 하면서까지 얼마나 일본을 증오하듯 역사를 국민에게 가르쳐왔는지 이제 일본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가 알고 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정부가 일본을 증오하듯 국민에게 역사를 가르쳐온 결과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